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어떤 5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섹터라든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 분기별 실적의 어떤 상승세라든가 증가세가 몇 분기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그 5월 네. 세린메이라고 표현을 대부분 했습니다만 어쨌건 4월 달이 정말 힘들었고 5월 달은 생각보다 네. 순탄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라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제가 4월 달 피크 이후에 그 뒤로 한 여름까지 힘들겠다라는 전망을 자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5월 한 며칠을 겪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 4월 달이 오히려 선조정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미리 좀 무너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2500대까지 갔던 코스피를 통해서 폭적인 조정이 좀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라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 다우 중심이나 나스닥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다우가 4만을 살짝 넘었다가 아마 쌍봉 위치를 만들면서 아니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저는 4월 달에 어떤 그 3월 말에서 4월 한 중순까지 있었던 조정 이후에 완만하게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들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번 달은 과거에 세린메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키워드가 계속 위험이라든가 리스크를 느끼긴 있겠지만 사실 이걸 용기의 차원으로 치환해 가지고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어떤 5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위기는 차라리 5월 말에서 한 6월 초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대부분의 전망치들은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은 어찌됐든 이론적으로 6월 달이 끝나야지 그런 전망치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번 어닝 시즌의 어떤 실적을 갖고 다음 분기 발표 전까지만 보면은 5월 달, 6월 달이 기회운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7월 달이 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 사이에 있는 5, 6월이 여러 종목들한테 기회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그러한 그 어떤 긍정적인 전망에 어떤 변수 요인도 있겠죠. 변수가 될 만한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라고 하면 다다음 주 정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런 것들 느꼈을 때 아마 반도체가 아니면 AI가 아직까진 미완성인가 보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나오면 5월 하순에 시장이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단적인 예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갑자기 까닭없이 조정폭이 좀 나오는 상황들, 연기금에서 별 이유 없이 사유를 찾아봐도 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수급적으로 때리는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한참 뒤에 이래서 때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만한 상황들이 먼저 선 조치를 취해놓고 나중에 이유로서 밝혀졌을 때 개인들이 좀 느끼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봄 시장을 그래도 이끌었던 밸류업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사실 정부 의지로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법의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부딪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5월 말이면 이번 국회가 끝나고 6월 달부터 이제 새로 국회가 들어왔을 때 지금 구도상에서 과연 법을 고치면서까지 밸류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마련이 되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지금 얘기 들으면 공매도 이슈가 또 아직 살아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6월 달 뭐까지 좀 한도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전산 시스템 개발과 이런 것들 좀 마치면 뭐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산 시스템 갖추는 게 최소한 지금부터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으니 그 조건대로면 공매도 연장이 너무 당연하긴 한데요. 뭐 해외에서 바라보는 일부 시각은 공매도 연장, 이 금지 연장이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뭐 FTSE 같은 경우 선진국 지수 편입돼 있는 게 오히려 탈락을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도 닥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일부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좀 경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기 전에 오늘 시간이 좀 허한다고 하면 제가 아주 뭐 베이직한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뭐 돈을 뭐 잘 버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고 아마 그런 종목들 많이 고르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저는 그거보다 이제 더 원초적으로 나가서 내가 뭐 가상으로 진짜 뭐 100억 있다, 1000억 있다 이렇게 있으면 뭐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부자들의 논리는 있는 돈 계속 불리시는 게 뭐 목표이자 또 삶의 뭐 재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장사라면 지금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이나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무슨 장사하면 돈을 벌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궁극에 가선 내가 장사를 직접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 기준으로 약 2,500개 정도 되는 기업 중에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것들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실적과 주가가 좋아지는 기업의 특징을 한번 좀 그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기업의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섹터라든가 아니면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사용자가 다수인 뭐 B2C의 기업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또 어떤 개혁적인 변화에 있어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에코프로처럼 네. 로봇의 세상이 온다 아니면 전기차의 세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텐베거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과점이다. 나 빼고는 안 된다. 네. 이런 섹터들이 강한데 결국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 나밖에 안 한다. 이걸로 다 결국은 15배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HPSP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나밖에 못해 이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7% 나오는 거죠. 네. 지금 평소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OP 마진이 10% 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비슷한 거 만드는 경쟁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HPSP가 왜 12,000원에서 6만 원을 갈 수 있었겠는가? 나 아니면 이런 거 못한다라는 이제 논리가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B2C 지위라고 하는 건 그냥 기업 대 기업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어떤 기업에서 오더 안 나오면 그냥 말라 죽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기업 뭐 그런 그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이제 변동성이 그 아이템 자체가 망했다 이게 아닌 이상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이거든요. 최근에 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돌면서 화장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10년 전쯤에 그 한알령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기업인데도 최근에 한 2달 새야 70% 정도 올라가는 실적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뭐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제패했다 이러니까요.
주가가 뭐 최근 한 2달 새에 또 더블업이 되는 그런 현상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그 작년에 일가를 잃었던 저런 리튬 가격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들이 막 올라갔다가 작년 여름 이후에 빠지는 거 보면 리튬 가격이 싸지면 이 회사들 원가가 절감되니까 주가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도 오히려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옛날에 많이 비싸게 사놓은 원가가 높은 리튬 원석으로 만든 거를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 뭐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전선주들한테 원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논리인데도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선들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 몇 개가 공급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가 뭐 최소 16만 킬로의 새로운 전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리 가격 올라가는 대로 원가에 녹여가지고 제품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착안해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뭐 오늘조차도 또 다른 신고가를 만드는 섹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 인프라 쪽이 여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변압기 쪽도 여전하고 일반 전기 쪽 포함해서 전선 관련주들 여전히 신고가 레벨. 제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섹터가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ESS 쪽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고가가 나오긴 했었는데 인적 분할 발표하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 조항이 뭔가 좀 위배가 됐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좀 이러니까 들어봤거든요. 이게 다들 이 한국 주식 불안해서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 나오죠. 진짜 저도 뭐 사실 인적 분할까지는 발표한 걸로 봐서는 물적이 아니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그래도 신규 법인을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봤는데 거래소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제 그 분할되는 기업에 뭐 계속 그 연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기준을 미달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만 그게 아주 치명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까지 가기 전에 뭐 어떤 해결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불의의 뭐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규정 같은 것들을 좀 잘 판단하지 않고 일단 질러본 뭐 회사의 대응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 분할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세가 괜찮았다는 말씀. 그러니까 ESS 쪽 그러니까 분할의 의지는 ESS 분야가 워낙 사업적으로 커지니까 이걸 단독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키우겠다 이런 뭐 야심을 좀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절차상에 좀 오류가 나온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막바지에서 역시 드러나는 건데 제가 사실 요 장표는 한 2달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가 찐실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VT랑 아이패밀리 SC 보면 52주 신고가가 또 났거든요. 네. 15% 막 20%씩 올라가면서 강했고 장중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그 클래시스가 또 한 20% 올라가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또 비올이라든가 원택, 제이시스메디컬 이끌어 갔는데 막상 아까도 뭐 일부 순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원택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하한가 실적이 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브랜드 차이라든가 이런 매출단에서 밀리고 안 밀리고에 따라서 급등한 기업도 나오는 반면에 그 어떤 정글의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좀 탈락을 했거나 일시부진이 나오는 기업은 또 시장에서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웹툰 쪽은 여전히 네이버 웹툰의 6월달 상장 이슈에 맞춰서 지금도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5월달 하순에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 섹터이고요. 뭐 치지직 서비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어저께 정식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회사들 포함해서 웹툰 관련주들 보셔야 되고 이번에 그 나혼랩이라고 하는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웹툰 IP를 기반으로 게임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역시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는 웹툰 IP를 많이 갖고 있는 웹툰주들 이런 것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15척의 선박을 발주를 하려고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네. 그게 너무나 엉터리처럼 와가지고 주문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틸렌 선박이라고 제가 에탄올 선박, 에탄올 선박 관련된 15척의 발주가 있었는데 그게 주문 중단이 갔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들려졌는데요. 뭐 우리나라로 뭐 그런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수주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뭐 1, 2등을 월별로 맨날 다투면서 나오는데 어떤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작은 어떤 사소한 스토리에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또 엔진 쪽에 뭐 하나 엔진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회사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에 실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업종 중에 하나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조선주 뭐 정말 빅사이클 얘기 나오고 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조선주의 움직임이 참 좋았잖아요. 네. 근데 또 과거에 조선주에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 보면서 조금 오르면 팔고 근데 지금은 또 팔면 안 될 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참 시장에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지고 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비등비등하게 맞물릴 때는 제 생각에는 보통은 가던 추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올라가는 거 참고 인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조금 그렇죠.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오늘 본 지금의 고점이 제일 고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시각들도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도 사실 인내하면서 여기 내 살 꼬집어가면서 참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요 순서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애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게 뭐 피크의 시점을 지났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물론 판단하시기 되게 어려우신 영역이지만 제가 봐서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3년 만에 뭐 3개, 4개 그 조선사가 동시에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수주잔고가 작게는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까지 대부분 차 있거든요. 뭐 갑자기 주문 취소가 안 나온다고 보면 변압기류들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사장씨 뭐 대표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5년치 수주가 나왔다. 사실 그거 이후에 뭐 며칠이 계속 지나도 끊임없이 고가를 탐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처럼 뭐 조선주 사실 얼마 전에 빅베스도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았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실적 분기별 실적의 어떤 상승세라든가 증가세가 몇 분기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뭐 의심의 벽, 불안정의 벽을 타겠지만 야금야금 올라가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미중 갈등, 조선주도 갑자기 또 최근에도 부각됐던 것이 이제 미국의 중국 조선에 대한 네. 어떤 그 규제, 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부각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 그 2차 전지처럼 그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어떤 그런 산업, 거기와 관련된 업종, 여기에서 나오는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제 특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뭐 치포다 이래가지고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중국을
압살한다고 표현할까요? 뭐 어쨌든 제한을 엄청나게 하면서 미국의 결국은 전진기지와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라는 큰 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뭐 극나노 공정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1, 2년은 뭐 앞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미국에 투자하면 그 반대급을 많이 받아서 괜찮다 그러지만 제가 봐서는 5년이나 10년 하는 쪽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생산설비 시설을 굉장히 갖춤으로써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나 뭐 자신감이 붙게 되면 그때 돼서도 일본이나 대만, 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협력하자 이렇게만 할지 아니면 또 내치게 될지 모르겠다는 사실 좀 냉정한 논리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미국이 결국 대선 국면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강 구도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됐든 짓눌러야 된다라는 명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관세 매기겠다고 하는 게 최근에 60%에서 80%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 조목조목 그 섹터별로 해서 뭐 60%에서 2배, 3배 이렇게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조선 태양광 또 바이오 관련해서 CDMO, 철강, 뭐 알루미늄 거기다가 광고 시장이라든가 뭐 그 통신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산업들을 대부분 중국이 적어도 대선 전까지 미국 시장을 넘봐서 굉장히 혼탁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시장, 우리 경쟁 기업들의 낙수 효과라든가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 그런 것들이 관련되는 업종의 뭐 그 실적과 함께 은근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오늘도 태양광주도 살짝 좀 오르는 면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유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신재생에 대한 또 관심들이 커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뭐 지금 이 미국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 태양광 관련주들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미국이 약간 얄밉게 반응을 해요. 한국에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꼭 뭐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 못 살겠다고 하니까 너네 좀 제한을 해야겠어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